네,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. 우선 좀 간단한 현안 하나 좀 확인하고 제2공항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. 지사님께서는 민선 6기 투자 유치 3원칙으로 환경보호, 투자 부문 간 균형, 그리고 제주 미래가치 제고 이렇게 세 가지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? 이 미래가치 제고라고 하는 게 아까 인사 말씀에 청정과 공존이다. 사람과 자연이 공존해서 가는 그런 청정 제주를 만들겠다 이런 건데요. 조천읍 서늘리에는 그 곶자왈 인근의 중산간 숲에 마라도 2배 크기의 사자와 코끼리 등을 키우는 대형 동물원과 호텔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? 네, 동물 테마파크입니다. 예. 네, 그렇죠. 이 사업이 2007년도에 조랑말 중심으로 체험동물 테마파크로 사업 승인을 받았어요. 그런데 보도가 나니까 결국 이걸 대명이 인수를 받아서 사업 내용이 전혀 다른 지금 사파리 형태의 이 동물 테마파크로 재추진되고 있는 겁니다. 내용은 뭐 잘 아실 겁니다. 근데 이제 2007년도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제주도가 등재됐고 2008년도에 이 해당 부지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주민들의 78%가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수만 명의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. 저는 제주도 특별법상 곶자왈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사업지에 포함된 지하 수자원 보존 2등급 부지에 관광시설을 짓는 게 과연 합당한지 좀 살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? 예, 지금 그 주민들 간에는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에 이미 승인이 다 난 사업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말씀을 그대로 드려볼 거예요. 하면 사실 저희가 관여할 수도 없는 건데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변경 승인이 들어와서 그 절차를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. 심의 중이죠. 그러니까요. 네네. 그래서 저는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정, 아까 얘기했던 제주도가 그렇게 지정이 됐고 또 특히 그 해당 지역이 남사르 습지로 되었다라고 하는 중대한 환경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보면은 도지사가 재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봐서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. 결국 이제 이렇게 대규모 자본을 유치해서 큰 사업들을 하다 보면 결국 사회적 갈등은 유발되고 또 성과도 많이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? 제가 몇 개 사업을 봤더니 그래서 말씀하신 청정과 이 공존한다는 이 제주의 미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요. 제주도에 그냥 사파리형 저 동물 그 파크를 만든다는 게 사람들이 선뜻 제주도답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? 아주 상적인 차원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.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겠습니까? 이 동물 테마파크는 사파리형은 아니고요. 지금 의원님께서 제가 일일이 해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곶자왈이거나 이 자체가 습지는 아닙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해당 부지는 습지로 남사르에서 지정한 거 아닙니까? 아닙니다. 그 습지가 다 아니에요, 그 해당 부지가? 예, 아닙니다. 만약에 그게 보전 지역으로 돼 있으면 개발행위 자체가 안 되죠. 그 주변에가 습지가 있는 거고요. 그 해당 지역이 또 곶자왈 자체는 아닙니다. 근데 주변에 인근 지역에 곶자왈이라든지 람사르 습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민들이 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에 그 환경심의위원회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고 있고 최종 변경 승인과 고시는 저희들이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저희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해당 부지와 인근 지역의 람사르 습지 관련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. 네. 그다음에 저는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더 갈등이 지금 제2공항처럼 불거져서는 안 된다 보는데 이 부분을 잘 관리하신다 생각합니다. 녹지국제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는 이 승인과 허가 과정에서 도정이 제주도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015년도 사업계획서 제출할 당시에 사전 심사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에 낸 거 아닙니까? 이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? 네, 잘 알고 예, 도정이 책임이 없습니까? 이 문제에 대해서? 제가 결과적으로 이게 결국 공론조사까지 거치고도 현재 소송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. 바로 그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녹지그룹이 유사사업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업체를 근거로 삼았다는데 그건 녹지그룹이 직접 수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험이 없는 걸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주도 의료정책심의 이 회의도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. 그런 건데 이 부분을 좀 더 당시에 조례 위반과 관련된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신중히 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. 그건 인정 안 하세요?
당시에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이게 다 승인이 났고요. 아니 그러니까 그 녹지그룹 자체는 보건복지부에 저기 여기에서 사전 심사를 해서 의견을 올리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 이 부분을 정밀하게 따지셨어야죠. 제주도가 그렇지 못한 녹지그룹이 의료그룹이 아니라는 것은 전 세계의 공지의 사실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료 투자를 하도록 했던 것은 원래 의료 전담할 컨소시엄이 공중분해가 돼버렸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서 진행됐던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내용에는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의료 사업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이 책임을 떠맡게 됨으로써 표류하게 된 게 사실입니다. 아니,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그 뭐 공중분해가 됐던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고 애초에 이 녹지그룹이 지금 조건에 보면은 사업 시행자가 유사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직접 그런 유사 경험 자료가 없는데 그것을 그냥 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제대로 이걸 검토하지 않고 간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제주도가 2015년도에 제작 배포한 자료 브로셔 9쪽을 보면요.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어요. 제가 지금 브로셔를 갖고 있습니다. 저도. 그러니까 결국은 충분히 오해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제주도가 사실은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. 그래서 저는 결국은 너무 큰 갈등 비용을 치르면서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내부에서 그렇게 정밀하게 행정적으로 책임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이 두 가지 사안에서 제가 보기에는 보인다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이제 지금 소송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? 소송으로 지금 가 있는 거죠. 네. 예.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밝힌 건 저는 공감합니다. 그건 잘하셨다 보는데 그러면 저 지어진 건물을 활용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? 지금 그게 사실은 머리가 아픈 사안이죠. 왜냐하면 800억 넘게 투자가 돼서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병원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체가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소송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도 좀 더 지혜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마이크 누르세요, 박 의원님. 이런 이 영리 행위가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사실을 오해하게끔 만들었던 것에 대한 자기 책임부터 먼저 돌아보면서 소송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대응을 하시고 향후에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뜻을 잘 읽어서 받들어서 그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. 근데 그 제일 출발점이 전제 도정은 과연 잘못이 없었냐. 도는 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. 한번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. 네.